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1년 만에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접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상 지역의 반대 여론에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계획까지 나오면서 표류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군공항 이전 비용 재산정도 늦어지고 있어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만에 열리는 상생협의회에 군공항 문제를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사전 논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이전 비용을 만든다는 정부의 기본 틀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방식, 국가사업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12월 3일 우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낼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선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대선을 앞두고 집중할 새로운 상생 과제 9건도 함께 논의됩니다. 장성 심뇌혈관센터 유치 같은 시급한 현안에 힘을 모아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시도가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감한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는 양 시도의 태도 변화는 협의 이후 나올 발표문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도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확진자가 5천 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이용객 10여 명이 확진되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한 목욕탕. 광양시 역학조사 결과 이용객 상당수가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재난문자를 보내 방문자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방역수칙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다 해볼 계기고요.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취식 금지라든지 또 우리 측자 명부 작성 또 이런 부분. 이용객과 가족 등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한 목욕탕 역시 출입 명부 작성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다 일일이 전화해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락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빠지면서 또 다른 분까지 또 확진될 수 있어서. 이 밖에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에서도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이 어겨진 경우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광주시가 적발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전달보다 20% 이상 늘어난 13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에 갔던 밥집에서는 따로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명부 작성을 안 했는데 확실히 긴장감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전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2년 가까운 오랜 거리 두기에 자발적 방역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전라남도가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양과 무안 지역에서 목욕탕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는 진단 검사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에 격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그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빅그린 산단에 친환경차 부품 산업을 선도할 기술지원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광주가 친환경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기 안전측정 시스템입니다. 대형 버스 등 모든 차종의 전기파 측정은 물론 전기 계통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로 현대 자동차가 보유한 시설보다 배가량의 규모입니다. 고사양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은 물론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비와 시비 등 3천여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용 부품 개발 장비 180여 종이 갖춰졌고 50여 종의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기대는 큽니다. 친환경 등 미래차 전환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기술 개발 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접 사이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현대 기아차가 시험으로 강주로 오면서 또 강주 기업들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시너지를 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지역 100개 업체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친환경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GGM 자동차 공장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본격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6년의 사업 끝에 최첨단 친환경차 부품 설비가 구축되면서 그동안 내연차 중심에 국한됐던 광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차 전장 산업의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진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로, 아이 등교에 나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런 주차 행위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희가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당장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되자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갑자기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 주정차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내려주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생이나 유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를 좀 무력화시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법안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부두에서 선박 구조물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35살 A씨가 숨지고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장치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창업과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창농타운을 통해 2025년까지 창업기업 160개와 연매출 3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4개 민간단체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평군은 각 단체 간 협약사항 조율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식약처가 실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서 총 79.15점을 받아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은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점검과 학교 주변 업소 위생교육 실시, 그리고 3년 동안 식중독 발생이 없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퍼플섬이라 불리는 반월 박지도에서 퍼플 산타클로스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4m 높이의 퍼플 산타와 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라색 조명과 어우러져 있고 내년 1월 말까지 점등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도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군 나노센터에 들어서면 광주 전남의 상생형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속도감을 갖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뒤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도 잔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장성의 한 대형 종이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0월 안전조치 미흡 등을 근거로 해당 공장을 고발했지만 노동청이 2달째 방치하는 사이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해당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37살 황모 씨가 기계에 끼어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KBS 광주방송총국이 함께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 2021 KBS 고교생 방송 캠프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방송 캠프는 방송국 입사 과정을 소개하고 직종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두 3개 영역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지역 19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광주시와 전남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고 나눔 목표액은 광주가 42억 1천만 원, 전남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법인, 기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어제는 12월의 첫날부터 한파의 첫눈까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최저 기온이 광주가 0도 안팎, 광양과 곡성 등 많은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에, 밤에는 전남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낮습니다. 구례와 보성의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진도와 완도 10도에 머물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0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서해 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여전히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